지난 3일 중국의 명절 국뽕 영화 장공지왕이 극장 수익 5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인민군이 자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제20을 지원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중국을 침공하는 미국의 5세대 함재기 F-35C를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작년 제작 발표 때부터 많은 기대를 샀습니다. 본래 지난 8월 개봉을 목표로 했지만 고증에 맞지 않는 CG와 미국의 전투기 영화인 탑건에 비교되면서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올해로 늦춘 것이죠. 이윽고 개봉된 영화에는 극찬이 이어졌지만 처음부터 고증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았던 탓일까요? 군사에 관심이 많은 관객들은 장공지왕에 등장한 제22 오게티 투성이었다며 혹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대중들에게 제22 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의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전투기의 엔진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며 중국의 제트 엔진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영화 군사계의 뜨거운 감자는 당연하게도 젠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배치된 젠20은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 주하이 에어쇼 당시 기준 208대까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영화를 개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중국의 젠20의 경우 현재까지도 결함투성이라 평가받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전투기의 심장인 제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젠20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항공기 전반에 해당되는 결함인데요. 먼저 중국 인민군 해군항공대의 함재기 젠15의 경우 2012년에 처음 배치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배치된 003 모델에서도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一个液压故障，检查液压。左进气道自动调节故障。我植物警告灯一直在闪亮，然后故障清单上有时会出现左方向转，是出现时消失的。交换一下，回到ฝั่机位置。明白。球架放好了吧？这个显示放好。好的，那你把左方关了吧。极限迎角，极限过载。看好地面啊，很好，走路注意保持方向。现在都好的啊。好的，减速正常。好，232可以把飞机操住了，然后关车。好的。 배치된 지 10년이 넘은 전투기임에도 최근에 생산된 기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중국 전투기의 엔진 결함은 최신 기종인 젠20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의문을 가지는 중국인들의 물음에 중국 공군학교의 화강 교수는 중국 제트 엔진의 기반이 된 수호의 27을 따라했기 때문이라며 젠10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飞机发动机的问题。飞机研发的关键是发动机。飞机制造和其他的像汽车、火车的制造不一样，它是由发动机来决定的。因为发动机是飞机的心脏，有什么样的强烈的心脏，才有什么强烈的飞机。而发动机呢，是制约我们军事航空工业发展的一个瓶颈。因为我们知道喷气式飞机啊，它的速度非常高，1秒钟要达到1万多转。特别是飞机在加力的时候，在起飞、在加力的时候，它在几分钟之内，它的发动机的温度可以达到1000多度。在这种情况之下，钢铁就化成了水了，所以它对材料的要求非常之高，这就是压缩我们的一个瓶颈。因此，引进苏27没多久，我国就将苏27的发动机安装到歼10战斗机上。但是，这种移花接木的做法，只是迫于当时紧张的国际形势而不得不采取的方式。对于歼10而言，苏27的发动机其实并非完美无瑕。苏27这个发动机呢，应该说是在当时来说还是比较先进的了。当然了呢，这个作为这个俄系的发动机来说呢，它也有自身的一些缺陷，一个是这个大修寿命太短，因为俄罗斯的这个航空工业，特别是发动机这一块呢，它沿袭2战的经验。他讲呢说，这个像在2战这样大规模空战当中，没有一架战斗机能说我在天上飞200-300个小时不被击落的，没有这种情况。所以呢，我把发动机的寿命，也就是它的大修寿命，搞到1000小时，搞到2000小时，
他认为没有意义。那么暂时可能是像俄罗斯人当初设想的那样的情况，但是现在处在长期的和平时期，你这个发动机天天去大修去，那就很麻烦。这应该可以说是俄系发动机的一个缺陷。不仅如此，苏27的发动机还有另外一个致命伤，那就是容易产生空中停车的现象。这对于只配备了一台发动机的歼十而言十分不利。一旦歼十出现空中停车，后果将不堪设想。苏27是双发双发呢，如果是一台发动机失效，另外一台发动机还可以让这个飞机继续飞行。但这个单发，如果这个发动机出现问题以后呢，它确实危险性更大。在电影《歼十出击》中，逼真地展现了歼十飞机出现空中停车的现象。影片中的歼十飞机在空中停飞了104秒，形势十分危险。飞行员为了保住这样一架造价上亿的飞机，并没有选择轻易跳伞，而是竭尽全力，最终迫降成功。尽管这只是一幕虚构的情节，但是发生空中停车现象却并不是没有可能。而解决这一问题的唯一办法，就是研制自己的发动机。 이 영상을 통해 중국은 아주 오랜 기간 제트 엔진에 대해 고민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젠20이 처음 등장한 2010년에는 러시아의 세턴 엔진을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자체 개발이라 주장하는 WS15의 테스트가 포착되었고 지난달 있었던 엔진 기술 발표회에서 이미 양산 중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기술력을 자랑했었죠. 그런데 양산에 들어간 이 기종이 현재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WS15 엔진이 탑재된 젠20이 작년 11월 광둥에서 열린 주하이에어쇼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륙 준비하는 기체에서 검은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본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장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연기의 정체를 알아보니 차라리 고장인 편이 나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젠20의 성능은 과장되어 있는 것이 맞으며 불량 제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인도항공우주학과 대학원생들은 검은 연기의 원인을 엔진의 최초 점화시 발생하는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륙을 준비하는 전투기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엔진에 전원이 공급되기 전까지 전기가 필요한 것을 작동시켜주는 APU가 전원을 작동시키고 엔진 시동에 필요한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전투기 F-22에서도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색깔입니다. 젠20의 주 엔진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데 처음 시동을 걸고 나면 연료 분사량에 비해 연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료 중 일부가 탄소 성분이 남아 결정화가 이뤄지고 엔진에 남게 되는데요. 주 엔진을 바로 점화하는 게 아닌 APU를 먼저 점화하는 이유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투기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는 것에 있는데 APU의 부족한 성능으로 인해 이 탄소 덩어리가 쌓이면서 엔진의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게 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이죠.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군용기들은 러시아산 엔진이나 부족한 성능의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엔진을 쓸 때부터 자국산 엔진을 개발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은 한참 남았지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이들의 결과가 좋은 뉴스는 아닐 텐데요. 그런 중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KF-21의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최근 1단계인 공대공 무장 개발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초음속 비행의 성공,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당기는 등 순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어 2단계인 공대지 무장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정부와 국영 방산 기업은 KF-21의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방한한 세바스티안 흐바웨크 피지지 회장은 KF-21 사업 공동개발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단독으로 진행 중이던 KF-21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폴란드가 참여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지 않은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에서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PGG가 카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경우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 향후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 폴란드 양국은 다방면으로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폴란드 측의 KF-21 개발 참여에 관해 기업 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PGG로부터 공동개발 의향서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배재성 교수 또한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의 일원이 된다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용이해져 여러모로 매우 환영할 만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2023년엔 인도네시아 국기가 아닌 폴란드 국기가 그려진 KF-21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